Yeah. Hey. 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1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주가 흐름이 강하지 않았어요.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 0.5% 정도 선물 지수가 계속 그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어제 미국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낙폭을 줄인 0.1% 일사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마감을 한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시초가부터 이제 플러스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이제 흐름을 강하게 보이질 않았다. 다만 175원이 이제 오르면서 18,925원이 됐죠. 아무래도 이게 환해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반영되면서 이제 이 주가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는 좀 이제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돌아설 때 우상향할 때 이제 오히려 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연출하기도 했으니까요.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200일 이평선의 지지 부근에 이제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200일 이평선은 이제 18,983원인데 0.31% 이제 주가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한 10% 조정을 받으면서 200일 이평선의 이제 강력한 지지 이 부분의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이제 상호관세 이 부분이 이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과연 어떤 변동폭이 늘어나게 될지 현재 4일간 이제 나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영속적으로 하락하는 그 주가 지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있었던 그 소식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화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 경기 침체 확률을 이제 20%에서 35%로 좀 올려서 다소 관세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경기 침체, 소비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이제 이 경제적인 면이나 투자자들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이 관세 부분에서 이제 이 새로운 레벨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바라다 봐야 되는 이런 그 부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전통적인 생각 가지고서는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온통 지금 미국 경제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가오는 관세, 상호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제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 세상 이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무역 구조를 흔들고 있는 이제 미국이 글로벌 원탑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국 시장이 이제 전 세계 그 상품 무역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자본시장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4일 날 중국에 대한 10% 관세 이 부분은 이제 발효가 되고 있고요. 또 3월 3일 날 이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10%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20% 관세는 이미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 날 캐나다와 멕시코
이 USMCA 아래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의 상품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25% 관세가 부과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 날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가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부과 중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산 수입이 거의 뭐 대부분인 이런 경우죠. 그래서 사실 이웃나라고 동맹이고 이제 가리지 않는 관세부가 여기다가 이제 상호 관세 이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이미 부과되고 있는 관세에다가 이제 추가 관세 뭐 산업별 이런 관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반도체 복제 이런 부분들 제약.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관세부가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결론을 맺을까 이 부분을 이제 기다리고 관망하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 주는 그 고용지표 관련 경제지표들 발표들이 이제 많습니다. 오늘 이제 채용공고 절추보고서에 이어서 내일 민간고용 ADP, 그 다음에 이제 4월 3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ISM 서비스업체 PMI,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3월 고용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날까지는 시장이 다소 변동성이 이제 이 지표들에 따라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해방의 날이 올 것인가? 그 억압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 미국 것을 다 빼앗아가니 이제 적들로부터 뺏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데 참 끔찍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올 컨트리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관세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세상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아니죠. 굉장히 그 독특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장중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2.3% 붕괴까지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뭐 광범위하게 이 주식이 이제 폭락을 하던 그런 입장이었고 또 변동성 지수인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이제 24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해지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3.86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장 초반에 뭐 엔비디아 같은 데 3.73 물론 이제 장 마감 전에 반등을 해서 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테슬라 역시 5.38 떨어지는 등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대단히 그 불안했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보복카드를 꺼내고 있죠.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쪽이 이제 유럽, 캐나다, 중국 이런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할리 데이비슨 이 타겟 목표로 하고 있어요. 50%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결국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시장의 마켓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 기회에 뭐 리카르도 유럽 중앙은행 총재나 뭐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럽이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된다. 뭐 국방이나 이 IT 이런 분야에서 다 이 기회를 삼아서 지금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고 뭐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군사를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마이너스 0.34, 이 기술주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그런 섹터이긴 한데, 그 반도체 섹터도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비주들보다도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에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은 이제 나스닥 지수만 0.14% 약보, 뭐 2% 하락하다가 이제 0.14로 줄였으니까 뭐 대단히 크게 줄였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그 미국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고 있는 중국, 인도에 대해서 이제 관세 위협을 하고 있죠.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또 서부 텍사스 유가가 71달러를 넘는 등 뭐 3% 정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래저래 급변동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S&P 500은 뭐 플러스 마감이 됐잖아요. 기술주들이 이제 플러스 0.03%, 강보합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뭐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산업, 필수 소비재,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유지해주면서 S&P 500은 이제 0.56%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는 이제 4일 연속 하락 중이고요. 만약 오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5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P 500과 이제 나스닥 100 지수는 조금 다르죠. 이 빅테크들,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쪽은 약했지만은 애플 포함해서 나머지 은행이나 뭐 전체 나머지 섹터들이 강하면서 S&P 500은 플러스 마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타깃 목표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6,200포인트에서 5,700포인트로 이제 타깃 목표를 좀 낮췄고요. 스티펠이 현재 최고 낮은 수준에서 5,500, 골드만삭스가 5,700, 바클레이즈가 5,900, 5,000대로 많이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500부터 7,100 사이에 이제 2025년도 S&P 500의 타깃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연 이런 타깃 목표를 이제 이룰 수 있는지, 현재 이 개인 소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우상향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상존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섣불리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할 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 쪽을 보면 조금 더 이제 흐름이 다르죠. 이 기술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은행주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S&P 500과는 좀 흐름이 달라서 결국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 이런 쪽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이제 분기별로 보면 지금 2025년도 1분기에 이제 4.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10분기 만에 이제 하락 흐름을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를 하락시키는 것은 이 기술주 쪽이란 말이에요. 반도체 섹터를 포함한 이 기술주들이 이제 거의 나스닥 지수 하락률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다시 강해야 미국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당길 수 있다. 물론 뭐 테슬라 포함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구글과 메타, 아마존 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술주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하락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요번 이 분기별로 이제 좋지를 않잖아요. 매그니피션트 7 7종목 역시 이번 분기에 이제 흐름이 좋지를 않습니다. 다들.
그래서 다우존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2025년 0.92% 약법 상태에 있고요. S&P 500이 4.37, 나스닥 지수와 러셀 2000은 이제 각각 10.28과 9.85 정도로 조정장에 거의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테크 메가캡들의 연간 그 실적을 보면 테슬라가 이제 31.67%, 엔비디아가 21.64, 알파벳이 18.05, 아마존이 13.60, 마이크로소프트가 10.32, 메타가 3.82 등 대부분 10% 이상의 이제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전해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을 20%에서 35%로 올리고 있고 IMF 같은 경우는 뭐 즉시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그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세션 경기 침체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돌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얼마나 더 이 주식이 이제 떨어질까? 한 10% 떨어지니까 조정장에서 뭐 하락장으로 갈까? 이런 우려들이 이제 화두로 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주가가 여기서 조정장에서 이제 하락장으로 밀리면 이런 주가를 방어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시나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그런 연준 푸시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 푸과 페드 푸시 동시에 나와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뭐 이런 부분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10대 때릴래다가 7대만 때릴게 이래도 되고요. 연준은 뭐 금리를 차분하게 낮춰주면 또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도 붕괴를 한다고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시장이 붕괴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일설에는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국채를 수요를 늘려서 이 금리를 다운시켜서 국채 이자를 줄이는 이런 그 고의적인 방법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이제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러야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단히 그 복잡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한 10% 정도, 예, 2024년 7월 달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따라서 급락이 나왔던 이런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위험을 이제 시장이 끌어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관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200일 이평선의 공방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 관세 위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노출이 된 재료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다 악재다. 악재는 이미 실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 이제 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주가에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일 이평선에서 미국 주식을 사야죠. 그런데 여기가 조정의 끝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뭐 급락을 해서 하락장으로 진입할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이렇게 타점이 높아가지고 난 너무 높아서 미국 주식 못하겠어 이랬던 분들은 지금 10% 정도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줬으니까 진입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올인은 불가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포함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 시장이 대단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지표들이 이제 4월달, 5월달에 지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따라서 이 상반기까지는 차분하게 비중을 조절해서 모아가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내가 20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 털어 넣어야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봐요. 다행히도 한 이 정도 조정해서 마무리를 짓고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면 나은 편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 2분기, 3분기 정도 가면은 이제 지금 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책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발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세금을 걷고요. 또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 감세 정책으로 쓸 수 있고 법인세 인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들 이 관세로 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을 덜해서 채권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뭐 사용하는 예산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기업들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미국 경제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살포시 진입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늘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나스닥100 선물이 이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쉽게 이렇게 잘 오르질 않더라고요. 글쎄 오늘 현재 아까 플러스 0.2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0.5 정도로 다시 추락을 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 관세 부과가 오늘 될 건지 아니면 내일 될 건지에 따라서 어떤 이 주가 조정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반에 경제 지표에 따른 이런 그 증시의 움직임,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오늘까지 하락을 해서 5일간 하락을 할지 아니면 돌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